안녕하세요. 코빗 인사이트의 최윤영입니다. 오늘은 바네크와 21 쉐어스의 솔라나 현물 ETF 신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S1을 신청한 두 발행사의 신청에 대한 뉴스는 개인적으로는 예상보다 좀 빠르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지금 현재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와 SEC 간의 어떤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소송에서 SEC가 솔라나를 포함한 대형 알트코인에 대해서 증권이다 라고 주장을 한 부분은 아마 여러분께서도 익히 알고 계실 텐데요.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행사 쪽에서 S1을 신청을 한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SEC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주식 같은 증권을 규제하는 기관이고, 특히 이 SEC가 어떤 자산의 증권성을 판단할 때는 현재 하이 테스트라는 거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4가지 기준이 있는데, 돈의 투자, 공동사업성, 이익에 대한 기대, 제3자의 노력 기준으로 포함이 되는데, 특히 제3자를 블록체인에서는 식별하기가 어렵다는 문제 때문에 4가지 기준 중에서는 이 말씀드렸던 4번째 포인트, 제3자의 노력, 중요한 핵심 이슈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에 대해서 SEC의 소송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솔라나를 포함한 한 10개 정도의 대형 알트 자산에 대해서 증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댔는데, 특히 스테이킹 할 수 있고, 또 모든 거래 수수료의 일부를 소각한다. 그 솔라나 같은 자산의 가격을 지지하는 디플레이셔너리한 환경이 조성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투자 상품으로서 마케팅한 부분, 초기 물량 중 상당 부분이 프로젝트 팀에 할당되었다, 이런 사실을 언급을 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솔라나의 거래 수수료 소각이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주장을 했는데, 이거는 비단 솔라나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자산들도 거래 수수료를 소각하는 게 프로그래밍적으로 세팅이 돼 있는 자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에서 만약에 법원이 거래 수수료 소각에 따른 디플레이션 발생이 일부 증권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다른 자산에 대한 증권성 판단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소송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지금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바네크와 21 쉐어스는 S1만 신청을 했고, 거래소가 신청을 해야 하는 19B4는 아직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B4와 S1은 발행사가 신청하고 거래소가 신청하는 서류라는 차이점뿐만 아니라, 19B4는 240일 안에 SEC가 승인이나 거절 결정을 내려야 하는 반면, S1 같은 경우는 승인에 대한 어떤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진 않거든요. 기한이 없다는 점, 그리고 19B4가 아직은 나오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승인된다고 해도 이거는 부분 승인밖에 될 수 없다는 점, 이게 중요하고, 또 두 번째로는 아마도 이번에 두 자산운용사의 S1 신청은 만약 행정부가 교체가 된다, 행정부가 바뀐다, 그렇다면 FIT 21 법안이라던가 다른 법안에서라도 가상자산 상장에 대한 기준이 조금 더 명확하게 마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해서 S1을 신청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S1은 결정에 대한 데드라인이 없고, 19B4가 지금 나온다고 그래도 240일을 계산해 보면 사실은 미국 대선 이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인 요인들 때문에 S1을 신청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물 솔라나 ETF 신청은 지금 여러 기관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외에도 다른 가상자산에 관심을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솔라나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 훨씬 일찍 비트코인 현물 ETP랑 ETF는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현물 ETP를 승인을 해서 여러 알트코인들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솔라나뿐만 아니라 리플도 거래가 되고 있고, 에이다도 거래가 되고 있고,
있고 심지어 여러 바스켓으로 된 여러 자산을 포트폴리오처럼 만들어서 바스켓처럼 구성된 ETF도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장기적으로 미국 내에서도 여러 알트코인이라던가 지금 현재 해시덱스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구성된 듀얼 ETF를 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서 스테이킹에 관여하지 못한다라고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SEC가 요청을 해가지고 이 스테이킹 보상에 대한 부분을 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런 식으로 승인이 되면 그 다음 알트코인 현물 ETF도 비슷한 방식으로 스테이킹이 빠져서 출시가 될 거다.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유럽에서는 21shares의 솔라나 스테이킹 ETP가 있거든요. 현물인데 솔라나 스테이킹에 참여를 하고 나온 보상을 이 펀드에 리인베스트해서 펀드의 퍼포먼스를 높이는 현물 ETP도 존재를 합니다. 물론 펀드 운용 방식에 따라서 스테이킹 보상을 ETF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든지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A-솔이라는 유럽 내의 솔라나 ETP처럼 스테이킹 보상을 리인베스트 하든지, 이거는 물론 펀드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는 미국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이런 스테이킹에 관여를 아예 못하는 거기 때문에 ETF 투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현물 ETF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